자, 그래서 이거 봐보니까 주기함수라고 나와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주기함수를 모르지는 않을 테고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fx 플러스 p는 fx 꼴로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얘가 주기가 얼마인 p인 함수라고 이미 공부들 하셨을 거예요. 그쵸? 미적분원에서도 봤었고 뭐 좀 이르게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교재 정식적으로 실리는 내용으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새로 배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y는 sin x라는 아이고 드디어 사인이란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겁니다. 사인의 그래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건데 일단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봐볼게요. 어떻게 조금 볼 거냐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꺼내 볼까 합니다. 단위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원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점의 좌표를 정확히 몰라서 일단 x, y라고 또 볼게요. 괜찮죠, 여러분? 자, 근데 원의 반지름이 우리 얼마라고 했습니까? 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반지름을 표현해서 1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톡하니 내렸다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직선이 가리키는 동경을 갖다가 즉 각을 갖다가 우리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대로 따져주면 여기가 원래 누가 돼요? x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돼야 돼요? y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조그만한 직각 삼각형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 진짜? 빗변분의 높이 하니까 얼마예요? 1분의 y에서 누구라고 표현이 돼요? y라고 표현이 되죠. 그쵸?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x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뭐가 있냐? 여기 x란 녀석을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이 y란 녀석을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 지금 이 y 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y는 뭐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여 주셨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거 봅시다.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인이라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이 세타라는 각에 의해서 지금 사인 세타, 즉 y 값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자라는 겁니다. 각만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사인하고 y는 똑같은 겁니다. 사인 세타랑 y는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각도가 0이라고 해볼게요. 세타가 0이라고 해봅시다. 세타가 0이면 이 점이 여기에 있겠죠. 이때 y값 얼마예요? y값은 0이죠. 여기를 각을 표현할 거예요. 여기다가 y, 즉 사인 세타를 표현해 볼 건데 각이 0이라고 했을 때는 y값이 0이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쭉 계속 이제 증가시킬 거예요. 여러분,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지금 어떻게 돼요?
y값이 커지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y값이 점점 점이 이쪽으로 y축으로 다가간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x, y를 다 보는 게 아니라 y값만을 생각하자고요. y값이 쭉 해서 몇 가지 최대 올라가죠? 그때가 몇 도예요? 몇 도일 때 세타가? 90도까지 갔을 때죠. 그래서 얘는 90도까지 갔을 때 90도를 이제 호도법으로 2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90도까지 갔을 때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선생님 90도만 썼잖아요. 여러분들 각이 30도라고 한다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각이 45도라 하면은 2분의 루트 2 각이 60도라고 한다면 2분의 루트 3 하면서 각이 90도에 가면 갈수록 계속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과정을 봐볼게요. 자, 90도까지는 그러니까 y값이 계속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90도를 지났어요. 90도를 넘어갔다 해봅시다. 그럼 점들이 다시 이렇게 뚜두두두두두 가가지고 다시 x축에 만나겠죠. y값이 다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즉 파이가 됐을 때는 얘가 다시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다가 이 180도를 또 지나서 270도까지 각도가 또 커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점이 이렇게 계속 가죠. y값이 0보다도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일 밑이 몇 가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270도, 즉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까지 가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270도를 지나서 36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y값이 점이 계속 올라가죠. y값이 다시 커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0까지 가죠. 그래서 360도, 즉 2파이일 때는 얘가 다시 0으로 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각도에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인 그래프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인 그래프는 이제 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일단 여기까지 그린 거 여러분들 이해들 다 되셨죠? 이해들 다 되셨는데 여기를 조금만 연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자, 여러분 그러면 360도를 또 넘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360도를 또 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치 다시 0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이 파동의 형태로 그대로 나오겠죠. 얘가 또 똑같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몇 파이가 되겠니? 2분의 5파이 아니야? 그치? 3파이 2분의 7파이 여기가 4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 얘가 거꾸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0도에서 거꾸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y값이 점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또 이 뒤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특징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정의역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역은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각에 대한 언급이 딱히 없으면 우리 무조건 모든 실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그런데 치역을 잠시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치역이 어떻게 돼요? x의 짝을 이루는 y 값이 아무리 커져봐야 몇 가지밖에 없어요? 1까지밖에 없겠죠. 자기가 아무리 작아져봐야 얼마까지냐?
마이너스 1까지예요. 아하.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냥 씁시다. 얘는 주기함수, 그죠? 주기함수. 그쵸? 주기함수, 주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기를 공부할 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선생님이 주기를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그쵸? 근데 그 뒤에서는 이제 이 그림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붙 하고 있잖아. 한 그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한 그림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 길이를 바로 뭐라고 한다? 이 길이를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주기가 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파이까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주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기를 2파이다 라고 했으니까 식을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쓰실 수 있냐? f x 플러스 2파이는 fx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 책에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책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y는 sin 세타의 그래프 해서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다라고만 써져 있는데 여기가 안 써져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써주세요. 많이 사용이 돼서 그럽니다. 다음 세 번째론 이 그래프를 잘 봐보니까요.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원점 대칭. 여러분 원점 대칭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냐? 기함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럼 그 기함수를 표현할 때 대놓고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테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f-x는 마이너스 fx다 라는 이 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쵸? 사인 그래프는 일단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럼 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원을 패스하고 이곳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책에서 지금 1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125페이지 1번 봐보세요. 2n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녀석이 왜 사인 세타가 되는지를 이 주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을 해낸 겁니다. 됐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2번 가보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해가지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게 원점 대칭, 즉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잠깐 봐보실래요? 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은 가만 보니까 이 2파이라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선대칭을 이루지 않나요? 그쵸? 이 2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퍽 접어도 그래프가 완벽하게 똑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퍽 접어도 어때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들 뜩 접어도 완벽하게 일치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녀석들로 지금 뭐가 된다?
선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도 쓸 수가 있냐면, 자, 네 번째로 선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선대칭은 x는 봐보세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 거는 2분의 5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분자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까? 등차 수열 이루고 있어가지고 얘는 2분의 2n 마이너스 1 파이라고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일반각 배웠잖아요, 여러분. 일반각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얘는 0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을 더해준 거, 얘는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해준 거, 얘는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해준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사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고 걔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을 쭉 한번 해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코사인 함수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또 뒷페이지에 넘어가셔서 그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조금 세부적인 걸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식과 그래프를 보며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y는 a sin 세타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구했었던 sin 세타라는 그래프와의 차이점은 a란 녀석이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함수 값들이 전부 다 곱하기 a 한 거겠죠. 그럼 그래프가 a배만큼 쭉 늘어난다 라는 얘기가 되고 위아래로만 쭉 잡아당기는 꼴이니까 주기에는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오케이. 그래서 사인 세타 했을 때 그 사인 전체식에다가 a만큼이 곱해져 있는 녀석은 여기에 있는 것들에 영향 주는 것 중에서 어디에만 영향을 주겠어요? 치역, 최대값과 최소값에만 영향을 주겠죠. 그쵸? 그래서 a가 곱해졌을 때는 치역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얘기를 안 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인 그래프에서의 최대값은 얼마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지가 아무리 높게 나와봐야 1이었죠? 근데 최소값은 얼마까지였습니까? 오케이. 근데 앞에 a라는 식이 전체 곱해져 있게 된다면 누구에만 영향을 준다? 여기는 최대, 오케이. 최소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y는 sin 세타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론 이 b라는 녀석은 각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각은 세타만 한 거고.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는 지금 무슨 이동을 한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한 거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이 그래프를 그냥 이동만 시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의역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정의역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네. y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쵸? 자, y축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정의역에 영향을 전혀 안 주네요. 근데 치역은 어떠겠어요? 바뀌겠죠. 그 이유는 그래프를 b만큼 쭉 올려버리니까 모든 그래프가 b만큼 쭉 올려버려서 최대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b만큼 커지게 될 것이고 최소값도 b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도 치역이 y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b 얘 걸로 치역에만 영향을 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원점 대칭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점 대칭이란 말은 쓸 수가 없겠죠. 뭐 0,b 점대칭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원점 대칭이다 말은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선대칭은 어떠겠어요? 전혀 지장 없겠죠. 그냥 위아래로만 쓱쓱 움직인 거니까. 되셨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를 보기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사인 세타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세타 바깥쪽에다 누군가를 곱한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더했습니다. 그렇죠? 사인 세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사인 세타가 있으면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누구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다? 최대와 최소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할 때는 y는 a 사인 세타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래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요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근데 a란 녀석이 곱해져 있고 b란 녀석이 더해져 있네요. 우리 사칙연산이 나오면 더하기를 먼저 합니까? 곱하기를 먼저 합니까? 곱하기를 더 먼저 하죠. 그래서 그럼 얘는 최대가 원래는 a를 먼저 곱해줬으니까 최대 최소가 a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또 b만큼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치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합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죠?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조금 짜증나는 녀석인데 어떤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y는 사인 쉽게 2세타라는 표현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각도에다가 몇을 곱했어요? 각에다가 2를 곱한 꼴이죠, 여러분.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를 곱한 꼴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합시다. 자, 얘를 그래프로 그려주게 된다면요, 여러분.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누가 나와버려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가 나오니까 0이 되겠죠. 사인 파이가 0이다라는 거 우리가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0이 나왔어. 4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사인 2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인 2분의 파이는 원래 얼마였으니까 1이었으니까 1에 되겠네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일 수 있어요. 그쵸? 원래 지금 이런 그림이 위로 볼록해져 있는 이 그림은 0부터 파이까지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영역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잡아먹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요 길이가 2분의 1배만큼 줄어들어 버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 파이를 대입해 주면은 y는 사인 2파이라고 해가지고 파이 자리에서 또 0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4분의 6파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4분의 6파이를 대입해 주면 4분의 6이니? 4분의 3파이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 곱하기 4분의 3에서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 사인 2분의 3파이 아까 얼마 나온다라고 했죠? 얘는 4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갖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가 주기가 어떻게 돼요? 이 그림 하나가 만들어진대. 파이로 끝이 나버리죠. 그쵸? 그래서 각에 어떠한 특정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이 녀석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럼 원래 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였죠? 원래 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2파이죠. 그쵸? 근데 여기 곱해진 애가 누구죠? 2죠. 곱해진 애만큼을 뭐 해주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이제 2가 아니라 뭐 C, 뭐 D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책의 표현 따라서 우리 이렇게 딱 써주시게 되면
각에 있는 것만큼을 쓱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책에서는 여기가 절대값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 숫자 2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기가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게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이 뒤쪽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셨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2인 그래프예요. 자, 주기라는 녀석을 표현할 때는 항상 양수로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부호를 보존해주는 기호가 바로 누굽니까? 절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절대값 C분의 2파이가 주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 주셔야 되는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왔을 때 그 바깥쪽에 곱해져 있거나 더해져 있는 애들은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각 안에서 누군가를 곱해줬다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주는 거다?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코사인 그래프.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보기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지워버렸네. 바보. 어떻게든 좀 수고를 덜고자 했는데 봅시다. 이번에는 사인을 조사해서 코사인을 조사해 본다 했어요. 그쵸? 근데 코사인은 누구랑 같아요? X랑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난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그래, X는 코사인 세타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 Y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또는 Y는 코사인 X. 근데 그거는 이거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대신 Y 넣고 이 자리에 X 넣으면 여러분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는 것과 좀 연결지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여기다가 Y를 쓱 썼으면 여러분들 여기가 Y축이야 라는 거 되게 쉽게 알죠? 여기가 X 써져 있으니까 X축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각에 의해서 지금 X가 변한 거니까 각도 세타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각도가 또 0도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0도에서 X값 얼마? 1이네요. 오, 이 녀석 봐라. 얘는 0에서 1을 갔네. 그러다가 90도까지 요 점이 두두두두두두두 갈 때마다 X값들이 점점 어때요? 0에 가까워지다가 0이 땅 돼버리죠. 아하, 0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90도를 지나서 180도까지 갈 텐데 또 어때요? X값이 0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X값이 작아지네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아하, 그래서 너 이 녀석 마이너스 1까지 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180도를 지나서면 X값이 다시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해서 X값이 0이 되겠죠. 그쵸? 0 되네. 270도가 될 때 0이 되구만. 그리고 다시 360도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갑니까? 1까지 가겠죠. 오케이, 1까지 가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코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도 사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금? 최대치가 가져봐야 어디까지? 1까지. 제일 작아봐야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이제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의역, 모든 실수. 그쵸? 다음에 치역은 제일 작아봐야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제일 커봐야 어디까지? 1까지 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 얘는 이제 또 봐보니까 주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360도가 지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도가 지나가게 된다면? 360도가 지나면 또 그래프가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얘는 주기가 요만큼이 바로 그림 한번 딱 그린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주황색 선의 길이는 2파이죠. 주기 2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얘가 주기를 갖는 함수니까 우린 주기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럼 f 2파이 플러스 x는 fx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또한 통용되겠죠. 사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파이 x 자리에다가 그대로 코사인 2파이 플러스 x라고 써주고, 여기를 코사인, 왜 그래? 코사인이라 말해놓고 왜 f라 썼어? 코사인 x라고 써주시게 된다면, 코사인 2파이 플러스 x는 코사인 x와 똑같거나 주기함수구나 라고 해서 또 앞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각들 표현하는 거 있죠? 거기 내용이 또 증명이 하나가 됩니다. 코사인에 대한 것이. 되셨습니까? 자, 다음 주기 말고 또 우리 뭐가 있어요? 주기 말고 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었죠?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나요, 여러분? 주기가 끝나고. 자, 그럼 대칭에 대한 얘기도 한번 꺼내 봅시다. 자, 대칭에 대한 얘기를 꺼낼 텐데, 여러분 이제 코사인 그래프는 요 모양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가 계속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Y축 대칭을 우리가 우함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함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f-x는 fx다 라고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이너스 x 자리에 그대로 코사인 마이너스 x라고 넣어주시고, 코사인 x라고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그냥 그 마이너스 부호를 어떠면 된다? 없애면 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Y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봐보니까 선대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지금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X는 파이 대칭이라고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지금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퍽 접어도 그래프가 완벽하게 접히잖아요. 여기를 기준 잡아서 퍽 접어도 어때요? 완벽히 접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퍽 접어도 완벽하게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 대칭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X는 뭐 한다? N파이 대칭이다 라고 또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Y는 N파이 대칭까지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그대로 넘어와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쓴 것들은 Y는 A 사인 세타라고 했지만, 코사인 세타라고 넣더라도 그냥 코사인 세타를 A배만큼 잡아 늘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치역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다 해서 사인하고 동일한 효과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뭐 동일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사인 세타 플러스 B라고 했지만, 역시 사인 대신에 코사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서 보더라도 모든 치역에다가 다 B만큼을 더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B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걸 코사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인하고 선생님이 거의 비슷하다 했죠. 그래프 모양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 역시 주기에 대한 얘기도 어떨까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 성질들이 흡사합니다. 물론 탄젠트도 여러분 비슷해요. 알겠죠? 탄젠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잠깐만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얘기할 거냐면, 방금 전에 그 1, 2, 3, 4번 중에서 특히 2번은
y축에 대해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잠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대로 사인 그래프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게 있어요. 잠깐만. 파란색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한 칸 퍽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아하.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코사인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평행 이동에 의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내용을 마치 공식처럼 표현한 것이 여러분 책 어디냐 1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26페이지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됐습니까? 거기에서 사인 x, 선생님은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온 부분에서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이해들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를 또 봐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2번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잠깐만 선생님하고 이것 좀 봅시다. 여러분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까? 그래 이렇게 좀 써볼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y는 사인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만 바꿔요? 식을 쓸 때? y의 부호가 바뀌죠. 근데 얘는 y의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그럼 어디 축 대칭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y축 대칭을 했단 소리죠.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y축 대칭해서 노란색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y축 대칭해서 노란색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대로 뭐 해줄까요? 자,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아침에 배웠었던 얘기 중에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요, 쌤, y는 마이너스 사인 x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러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거 틀립니까? 같습니까? 자, 같나요? 자, y는 마이너스 사인 x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봅시다. 이 식 전체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 표현은 정확히 된 거죠. 그쵸? 원래 함수와 지금 y축 대칭,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봐보세요. 지금 노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 정리 좀 할게. 여기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이라 했어? y축 대칭이라 했죠.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이 파란색 그래프를 y축 대칭해줘도 이 그래프가 나오고요. 지금 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선생님 이거 x축 대칭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래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셔서 x축 대칭한 그래프, y축 대칭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노란색하고 똑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노란색 그래프를. 됐죠? 근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코사인 그래프하고 겹쳐지겠네 라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얼마만큼 평행 이동할 수 있을까요? 몇 파이? 이쪽으로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되고, 이쪽으로 얼마만큼? 이쪽으로 2분의 3파이만큼 평행 이동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자 일단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노란색 그래프잖아요 여러분.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 얼마만큼? 선생님은 이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걸로 얘기해 볼게요. 알았죠? 이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식을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 라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평행이동하면은 x 자리에 x 빼기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걸 흔적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사인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책 내용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내용 126페이지에 있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코사인 x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쵸?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